안녕하십니까. 베러 프로퍼리 리얼스팅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쇼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foreclosure 그리고 bankruptcy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쇼셀은 정말 열심히 부동산 중개인과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도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 집을 이제 파는 거예요. 은행을 허락을 받고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짧게는 뭐 솔직히 그거 짧게 하면요. 저 같으면 이제 가끔 그런 손님이 있어요, 진짜. 가끔 그런 손님이 있어요. 저한테 진짜 정말로, 윤 사장님, 저 빨리 해주세요. 왜요? 지금 돈 안 내고 프리랜트인데 그냥 오래 사시지, 왜? 그러니까 저 그냥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이미 갈 때도 전해놨고요. 그러면 8주 안에 끝나요, 그냥. 6주에서 8주, 그냥 탁 하면 8주 끝나. 근데 대부분 분들은 안 그러죠. 아시잖아요. 뭐, 저 돈도 안 내는데 그냥 조금 최대한대로 뭐 대놓고 말씀 안 하셔도. 근데 그럼 제가 물어보지. 자,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길게 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것도 재밌는 얘기 다음에 또 하고, 오늘은 이제 먼저 foreclosure부터. 자, 내가 돈을 안 내면은, 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은행에서 편지가 옵니다. 돈 안 냈어요. 아시죠? 아무 말이 안 해. 두 번째, 돈 안 내셨어요. foreclosure 들어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해. 또 편지가 와. 이제 법원에서 오죠. 자, 법원 출두하세요. 집 가져갈게요. 그것도 안 해. 재판장도 안 나가. 그러면 재판관이 부르잖아요. 은행, 너 나와. 집주인, 나와. 돈 안 내서 증거 있어? 그럼 이제 그게 또 증거가 되게 필요해요. 정말. 이 사람이 돈을 안 낸 건 아는데, 거기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뭐 디드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집 살 때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사인하거든요. 그게 몽땅 다 은행 서류예요. 이 집, 네 집 아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 서류를 다 가져와요. 집주인, 안 나왔네? 집주인 안 나왔어요? 없어요? 반론을 못 하시네? 오케이. 가져가세요. 포클로즈 당한 거예요, 이제. 포클로 당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은행에서 이제 쉐리프가 또 옵니다. 일단은 뭐, 그 전에 뭐 이제 딱지도 붙여놓고 열쇠 바꾸고 뭐 하고 뭐 사람 살고 있으면 이제 쉐리프를 보내요. 쉐리프가 샷건 들고 가면은 나가셔야 됩니다. 안 나가요? 그러면 그거 감옥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foreclosure예요. 그냥 이 사람은 뭐 했어요? 편지 계속 올 때마다 은행에 오고 하라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이씨, 뭐야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돈 빌려줬는데 걔가 돈 못 갚아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제가 좀 어떻게 하는데 그냥 좀 형편이 어렵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좀 갚아드릴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는 사람과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없고 집에 갔더니 너 우리 집에 왜 왔어? 가 이 자식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첫 번째는 쇼셀이고요. 두 번째는 포클로저예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줄이 짝 갑니다. 포클로저 했다고. 그렇게 되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쇼셀을 하게 되면은 2년이 지나면 집 살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시면은. 근데 포클로저 하면은 은행에서 일단 그거는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또 큰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되더라도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똥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포클로저 하는 게.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클로저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은행에서 편지가 오면은 본인이 하실 수 있으시면은 연락을 하시고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집을 버릴 마음이 있으면 저 같은 부동산 부르셔가지고 쇼셀에 해본 사람들. 근데 물론 저도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첫 번째 딜을 하기 전까지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무지무지 경험이 많이 생겼죠. 제가 옛날에 그 쇼셀 같은 거 많이 할 때 그때는 2009년, 10년 때 그때는 한 달에 한 7개를 클로징 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바빴어요, 그때는. 진짜 쇼셀밖에 없었으니까. 다 쇼셀 뱅크밖에.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은 건데 부동산 불러가지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딱 그냥 나는 길게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집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전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줘요. 그게 쇼셀 하는 거예요. 근데 포클로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그냥 퍼져 있으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뱅크럽시. 나는 물어볼 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전 뱅크럽시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뱅크럽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근데 사실 뱅크럽시를 하는 게 혼자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뱅크럽시는
그 법원 가면은 다 이제 그 폼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이거 패럴리걸 하거나 아니면 뭐 폼도 막 있어 이런데 힘들잖아.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래서 변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뱅크럽시를 할 때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뱅크럽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뱅크럽시랑 이혼이에요. 이혼 같은 경우는요,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찾아가면 400불밖에 안 들어요. 뱅크럽시는요, 800불밖에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 800불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종합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면 되게 기본이 3,000불, 4,000불 시작을 합니다. 그럼 800불 줄 걸 왜 3,000불, 4,000불을 주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쇼세를 하는 경우에 그게 끝나고 나서 뱅크럽시 이어져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컨택을 해보고 몇 번을 도와드렸는데 하도 궁금해서 물어봐서 걔한테요. 야, 다른 사람은 4,000불 기본이 싸고 3,000불인데 되게 4,000, 5,000불 하는데 너네 800불이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I do only bankruptcy. That's it. But you gotta do what you need to do. What I tell you.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밥 먹고 하는 게 뱅크럽시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뱅크럽시를 할 때 그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뱅크럽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안 할 수 있는 경우. 그게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고 딱 하나 뱅크럽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불에 하더라고요. 근데 뱅크럽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챕터 7이냐, 챕터 11이냐. 헷갈려요, 되게.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싹 다 없애주는 거야.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돈을 좀 벌고 있으니까 요거 그 빚을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빚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뱅크럽시를 하는데 왜 다시 빚을 갚아 나가요? 아니, 뭐, 근데 본인은 안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가 싹 다 갚는 거고, 뭐가 다시 빚을 조정하는 거야. 챕터 7, 11. 7. 럭키 7이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럭키 7이야. 럭키 7, 챕터 7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싹 다 갚아요. 근데 싹 다 갚는 게 그냥 싹 다 갚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저 뱅크럽시 하는 이제 전문 변호사들이랑 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요건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러저런 요건이 좀 복잡한 게 많아요,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집도 좀 에큐리도 많고, 그러면은 뱅크럽시 못 해요, 그게.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진짜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의 가게 해먹고, 그리고 싹 다 넘기고 나서 뱅크럽시를 하는 인간 쓰레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준 또 변호사도 있고, 그 재밌는 얘기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뱅크럽시를 그렇게 필요하신 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사실 쇼세를 갈 정도가 되면은 좀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냐면은, 진짜로 집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집페이먼을 그동안 못 냈어요. 안 내기를 못 낸 거야, 이 사람은 정말.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크레딧 카드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다.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집에 안 걸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걸려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스를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그걸 다 해결을 해줘야 돼, 그거를 다.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집도 뭐 그렇지, 크레딧 카드 있지, 여기저기 빚도 있지, 그 다음에 뭐 차값도 밀렸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면은 뱅크럽시를 해버릴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뱅크럽시도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 이게 여러 가지가 또.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쇼세를 하면서 그걸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 그 중에서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싹 모아서 쇼세를 끝난 다음에 이사 가고, 그때는 집이 없잖아, 이미 또. 집도 없고 돈도 없죠. 그러니까 뱅크럽시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러고 나서 뱅크럽시를 하면은 일단 쇼세일 할 때 거기서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한 3,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 요즘에 거의 3,000불이더라고요. 돈 벌고 나오고, 그 다음에 뱅크럽시는 그 3,000불 받았으니까 이제 800불 주면 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분, 한 서너 분 도와드렸는데 뱅크럽시 하는 거를 당관 그냥 같이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은 되게 친한 분이었어요. 되게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유가 없이 그냥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그 친한 사람들이야. 그 친한 사람들이 그때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그 양반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그분들은 또 사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800불에 끝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쇼세를 먼저 해서 집을 처리해버리고 뱅크럽시해서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싹싹 다 치워버리는 게 그게 좀 현실적인 거 제가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집을 정말 해결을 해야 된다, 벌어야 된다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쇼세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여의치가 않다면은 그러면 뭐 이제 뱅크럽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먼저 쇼셀에서 집을 치워버리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오래 왜냐하면 다 어디를 이사를 나가더라도 아파트 렌트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트 렌트가 방 2개짜리도 요즘 거의 1,500불 막 이래요. 방 2개짜리가 1,500불이 싼 거 거의 1,700, 1,800불 한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끌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뱅크럽시를 하면은 아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얘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종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는 알아. 전반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좀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옆집 여자가 좀 기분 나빠 고소하고 싶어 그러면 그건 이제 종합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딱 두 가지 경우 이혼이랑 뱅크럽시 같은 경우 그것만 전문을 적으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진짜 꽤 많더라고 보니까요. 꽤 많아요. 그래서 하는 경우에 이제 뱅크럽시 같은 경우 되게 800불 정도의 스타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체가 있는 경우도 거의 1,000불대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필요하시다면은 그렇게 이제 뱅크럽시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에 또 이제 그 쇼셀을 어떻게 좀 길게 또 끌 수가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자, 이 방송은 kbs와.com에서 내일 3시, 9시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kbs와 TV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언제나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